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김준우 야망의 김준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단언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번 주 탄핵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하루에도 정세가 3번씩 바뀐다고요 지금. 그렇죠. 정세는 늘 역동적입니다. 기후 변화보다도 더 빨라 지금. 기후가 놀랬어. 지난주에도 저희가 목요일 날 찍고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올렸는데, 오늘은 라이브를 킬까 하다 라이브 해봐야 몇 명 안 보고 오늘 밤에 올리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해서, 그럼 내일 또 올리면 이게 뭐 무슨 변화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자막이나 뭐 이렇게 신문 기사 이렇게 깔리는 거 이런 거 좀 적을 겁니다. 이해를 미리 이제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12.12 사태, 오늘 12.12인데 12.12에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4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의 담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안 봤어요. 보면 이렇게 혈압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혈압이랑 건강에 안 좋을까봐 텍스트로만 봤습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볼 그 뭐랄까 이렇게 담력이 없더라고. 진짜 개 짜증 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어디서 유튜브에서 떠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눈을 뜨니까 나가야 될 시간이네. 씻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야 이거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얼른 씻지도 않고 옷만 입고 나갔습니다. 떠들고 씻지도 않고 떠들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씻어야겠다. 이제 아침을 먹어야 하잖아요. 또 한참 이제 활동을 하고 왔으니까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을 이제 그 냉동 김치볶음밥을 먹고 그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 돌리는 거. 네. 그거를 먹고 이제 뭘 하려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예고한 대로 뭐 그렇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속보 윤석열이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씻고 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담화를 해? 일단 그거를 보자. 보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뭐 얘기를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래서 뭐 왜냐면 이제 뭐 이 담화를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런 기회가 또 없을지도 있으니까 마지막일 수 있죠. 네, 뭐라고 하나 보자. 근데 뭐 상당히 이제 폼을 잡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준비를 상당히 했다. 이것도 녹화입니까? 녹화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쵸. 네. 이 말투가 내용은 엉망인데 말투가 상당히 준비를 한 말투다. 네, 대통령답게 얘기를 하려고 말투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말투가 상당히 이제 그 준비를 한 말투인데, 준비를 한 말투로 떠듬떠듬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지만 뭐 내가 계엄을 뭐 할 만해서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야당이 잘못을 했는지 그 얘기를 또 하고, 국제 정세가 얼마나 또 엄혹한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다 하나만한 얘기죠. 왜냐하면 계엄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야당이 그러한 잘못을 하고 국정을 마비시켜가지고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면 안 돼.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내란 혐의의 핵심은 야당이 무슨 뭐 국무위원을 탄핵을 하든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든 또 무슨 뭐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또 아이돌 보미 예산 이런 거 또 얘기했어. 예산을 뭐 통과를 안 시켜주든 뭘,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거를 아무리 뭐 외치든 100몇 번을 뭐 그거를 집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뭐 법을 위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력을 어쨌든 먹히든 안 먹히든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대통령이면은 그리고 집권 여당을 끼고 있으면 의석수가 얼마든 간에 야당 독재건 간에 뭐든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대통령의 임무고. 그렇죠. 정 억울하면 총선을 이기셨어야지. 그렇지. 총선도 뭐 본인이 망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 책임이고 한 거면은 그 정치적 책임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참 이제 또 저 얘기를 또 재탕을 하는구나. 근데 저 얘기를 재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듯이 자, 근데 더 심각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더 심각한 얘기 뭘 하려고 그러지? 난 좀 이 마음속으로 약간 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계엄의 이유가 있다.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지금 그러니까 계엄의 이유는 안 되겠지만 계엄의 이유가 됐으면 그날 얘기했겠죠. 계엄의 이유는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떤 비열한 어떤 수단으로서 야당이 진짜 알려지지 않은 야당의 어떤 부끄러운 거, 진짜 치부 이런 거를 꺼내가지고 지금 뭔가 칼을 딱 찔르려는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더러운 얘기가 있는 것인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딱 신경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훅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선관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씻으러 갔습니다. 씻고 와서도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중국 국정원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둥 뭐. 예. 완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죠. 그 JTBC에서 이제 그거를 중계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 이제 씻고 나오니까는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니까 바로 옆에 이제 그 뭐 교수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대뜸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계엄 선포가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로든 간에 선포했든 간에 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통치행위다. 고도의 통치행위다. 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란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윤석열이라는 자가 또 했는데 이게 그리고 그 얘기가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이제 의견이다. 일치된 의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다수 의견이다라고.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맞습니까? 교수가 진짜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법학 공부를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뭐 독재 시대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없다. 없다. 예, 그러면서 법정에 가서 하셔야 될 얘기를 이렇게 전파에다가 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저 교수가 공중파에 나와서 하는 얘기라고 보기에는 매우 수위가 높은 어떤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선관위 얘기가 뭐냐면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했는데 처음에는 선관위가 안 돼요.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다가 그 선관위 뭐 채용비리 이런 걸로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안 점검을 이제 수용을 했고 수용을 한 이후에 실제로 해보니까는 이 비밀번호도 엉망이고 말이야. 막 뚫리더라. 그리고 보안 점검을 하게 된 계기가 북한의 해킹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이런 보안 시스템을 허투루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뚫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걸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시켰는데 보완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번 총선을 치렀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이 투표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래서 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것을 조사를 시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국민들이 잘 모를 거다라고 전제하면서 이걸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는 보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난리를 쳤었고 난리를 쳐서 2023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됐는데 그때 선관위가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한다고 해서 하라 했다. 근데 보안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보안점검이. 보안 시스템에 국정원의 보안점검 시도가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에 걸리고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관위 서버가 이원화돼 있고 이원화돼 있어서 외부에서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이원화되어 있는 걸 국정원이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연결을 해줘라. 보안점검 해야 되니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들어가야 되니까 관리자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어쨌든 기본은 뚫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설계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국정원이. 설계도, 소스, 서버 구성도 이런 거 달라고 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해킹 툴을 이제 들여보내는데 해킹 툴이 또 선관위 보안 그 정책에 걸립니다. 또 걸려가지고 이거 보안 정책 예외로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선관위 서버에 국정원 해킹 툴이 들어간 거고 국정원 해킹 툴이 들어간 다음에 보안 점검 말이 보안 점검이지 이제 해킹 시도죠. 해킹을 시도를 그렇게 해서 해킹 툴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해킹 시도를 해보니까 이러저러한 미비점이 있더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따지면은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 열쇠를 달라. 집 열쇠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누르는 거 지문 인식기도 다 주고 이것도 주고 방문도 잠긴 거 열어주고 금고까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다 열어주게 시킨 다음에 집에 금고 1, 2, 3, 4 왜 5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금고가 왜 다이어리 1, 2, 3, 4로 돼 있어? 뭐 1917 이런 걸로 해야지. 1968이나. 네, 이런 걸로 해야지. 임마 이 자식 이거 이렇게 됐는데 마치 이게 선관위 서버가 외부에서 해킹 가능한 것처럼 되게 취약한 것처럼 네, 국정원이 그렇게 보도로 내고 이래서 우리도 곤란하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 이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네라고 해서 대통령이 충격을 받을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그쵸. 근데 이 얘기를 야 그 국정원의 발표로에 대해서 이 극우 유튜브 이런 데서 야 이것 봐 이게 나온다. 근데 선관위를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은 이게 다 밝혀진다.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계엄이 해제되고 이래가지고 일견 실패한 것 같지만 선관위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막 여러분 뭐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돈을 그렇게 버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이제 한 거 다 반론 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 오늘. 거의 약간 수신책 같은 거네요. 네? 어쨌든 그 통치행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통치행이에요 이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반론을 좀 우수 변호사 입장에서 반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통치행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되게 보수 편인데 차마 그렇게 못 쓴 분이 고대 차진아 교수가 중앙일보에 뭐라 썼어요. 보면 마지막에 괜히 끄트머리에 달아나가지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 놨는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체적 요건을 오판할 수 있어. 실체적으로 이거 지금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예를 들면 절차 요건은 이번엔 그것까지 미준수했지만 절차 요건을 다 준수했어. 자기 주장은 준수했다예요. 어쨌든 이제 준수 안 했지만 준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걸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하진 않죠. 그런 식으로 건너뛰는 거라니까요. 지금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왜냐하면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까지로 해서 직권남용 정도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게 지금 보수의 음모고, 그 다음에 나온 그 포고령의 내용이 국회를 비롯한 정치활동 금지, 이게 헌법과 개헌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포고령 1호에 기반해서 군인을 선관위와 국회에 투입한 것 때문에 내란죄가 형성이 되는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오판만으로 내란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진보파 중에서 예전에 이제 5.18 관련한 판례 가지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이제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따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붙이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이렇게 틈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저들이 나타났어. 저기 UFO가 떴어. UFO가 안 떴는데 UFO가 떠서 전시사변에 준해.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어.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뭐 황당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가 잘못했으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니까 직권남용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행위나 고도의 경영 판단 이런 예를 들어 고도의 경영 판단 가지고 배임죄가 잘 안 되듯이 고도의 정치 판단 가지고 무조건 직권남용이라 할 수는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 해봐야 잘 안 될 건데 왜 김정은을 만났냐?
김정은을 만나라고 왜 애들을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일을 했냐? 이걸 직권남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이시바를 만나야 되는데 왜 안 만났냐? 너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 지금 실제로 12.3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따라가 보면은 전두환 사례로 반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두환 사례로는 반론이 안 되나? 전두환은 그 당시에 적이니까. 전두환은 내란 더 심한 내란이죠. 그건 이제 방송이 재미없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면 조국 대표 같은 분은 반란죄도 된다.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럼 군인이죠. 근데 군인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반란죄도 된다. 신분범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통수권자가 있는데 통수권자에 대해서 항명을 한 군인이 있을 때가 반란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내란인데 군인인 신분의 지위면 반란이다 이렇게 딱 이음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란죄가 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쪽인데 네, 통치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통치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필요가 없지만 반론을 하자면 통치행위면은 전두환 판례 중에 비상계엄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런 그렇죠. 이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상계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위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전두환 판례로 반론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오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윤석열의 방어 논리가 그건 것 같아요. 오늘 한 얘기가 야당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 국정을 마비시켰는데 그런 이유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야. 이 얘기를 요건에 안 맞는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하는 이유는 오늘도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 방어의 일환으로서 그쵸. 오늘 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바보일 수는 있다. 내가 바보같이 이게 요건에 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야, 이 국회를 한번 공격해보자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전시와 사변에 준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여서 요건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거를 선포한 것이야 라고 지금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라는 걸 법정 가서 근거로 주장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빌드업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생겼어요 이거 보고. 근데 당연한 건데 그 뒤가 문제인 거죠. 자기는 이제 300명만 그럼 내가 보냈겠냐 진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면. 그리고 난 계엄을 해제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이 얘기까지를 윤희하는 건데 이번에 지금 사실은 그렇죠. 탄핵으로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이제 다시 돌아선 이유가 전화해가지고 끌어내 아직 정족수 안 찼어 뭐 이 얘기를 통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뭐 내란죄가 안 될 수 있었죠. 근데 그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바보 같은 게 물론 바보 같다기보다도 어쨌든 사람이 이제 좀 바보거나 이상해지더라도 자기가 아는 범주를 안 벗어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권들도 운동권 하다가 약간 이상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좀 불행하게도. 그렇더라도 자기의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으로 운동권을 안 벗어나요. 그렇긴 하죠. 운동권의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인이 이상해지잖아요. 언론인의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과도하게 단독에 몰입한다든가. 뭘 자꾸 취재하러 간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해져요. 그렇죠. 자, 법조인 출신은 법조인의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공개적인데 나와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쵸. 이 어떠한 법논리 체계에 의하여.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오판한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사실들을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은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으니까 문을 뚫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이게 국회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3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어떻게 국회를 점거하느냐.
그런데 이 김종대 의원 등의 이제 받은 어떤 제보나 이런 걸 토대로 구성을 해보면은 더 많이 부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에간 인원까지 합치면 300명 넘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거의 공수부대를 다음 날까지 합치면 거의 다 부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부르려고 했느냐? 이것도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를 이제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올 거고. 지금 이 의도에 대해서도 야당의 경고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국방장관한테 얘기를 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도 뭐 나온 보도 보면 방첩사령관한테, 예? 방첩사령관한테 심심할 때마다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던 때는 총선 이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총선 이후부터 그랬겠냐? 그리고 이 야당이 의심하기 시작한 그 이벤트는 3월 달에 소위 말하는 공관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호처장이던 이 김용현과 이 소위 말하는 충암파 라인들이 공간에 왜 안 모여도 되는데 모여가지고 모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의심이고, 이게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총선 와중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첩보가 있긴 한데 지금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선거에 지면 계엄령이 소용이 없다, 이 생각이 하니까. 왜냐, 선거에 지면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여당이 선거에 지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해제를 해버릴 수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를 해버리면은 바로 계엄령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전제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닐까? 그러면 선거에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겠지. 그 만약에 계엄령과 관련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부터 계엄을 선포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3월 달부터 한 거 아닐까 의심되는 거고, 3월 달에 그 생각을 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실체가? 3월 달에 그 생각을 왜 하겠어요? 총선 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때가 어떤 분위기냐. 다 그렇게 얘기할 때예요. 3월 달이 되면은 총선은 질 수 있다. 총선을 지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다. 앞으로 총선은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윤석열은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는 게 나을걸? 조선일보가 막 이런 칼럼 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총선 지면 어떻게 해야 돼? 계엄으로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막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실제로 지니까 방첩사령관한테 계엄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하고, 실제 8월달 되니까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이제 실질적인 실행 단계의 준비를 시킨 거 아니냐는 의심. 그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면서 빌드업을 하면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북한 뭐 안 해? 정은아 뭐 안 해? 뭐 도발 같은 거 혹시 안 해? 우리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뭐 그런 비상사태가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데 우리는. 네, 정은이는 이제 바쁘고, 정은이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보내야 되고, 네, 러시아랑 얘기하느라 바쁘고, 러시아랑 얘기하는데 중국이 계속 옆에서 태클 걸어갖고 좀 이렇게 하느라 바쁜데 자꾸 밑에서 뭐 파리 같은 게 날라오고, 이거 뭐야? 이거 봤는데 무인기, 뭐야 이거? 우리 통일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여정아 좀 뭐라고 좀 해봐 일단. 김여정이 우리는 참지 않아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액션을 하지 않고, 그러다 오물풍선이나 좀 보내. 3월달에 2월달인가 3월달에 오물풍선이나 보내고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었는 상황에, 그럼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자. 11월달에 이랬는데 합참의장은 안 합니다. 이래서 쟤는 빼 이러고. 근데 이제 북한을 활용한 변수는 이제 창출이 안 되니까 결국 12월이 되면서 이때는 뭐 명태균 얘기,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은 통과될 것 같아, 한동훈은 저래, 막 이 난리가 나니까 야 그냥 북한 변수 없이 그냥 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공하면 뭐 과정이든 뭐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인정하잖아요. 그건 사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죠? 국무회의라고 하면 우리가 회의 좀 많이 해봅니까? 운동권 인생의 회의잖아요. 그렇죠. 회의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서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서기가 있어야 해요. 네, 서기장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종이가 있어야 돼요. 안건지가 있어야죠. 네, 안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야 되고 종이에
종이에 일단 써 있어야 되고, 어. 그날 다룰 게, 그다음에 누가 참석했고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정족수를 확인해야 돼.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 안건지에 다 써 있습니다. 그렇죠. 안건지에 뭐 써 있어? 몇 차 무슨 회의 다 써 있고,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 다 써 있고, 참석 대상 누구 다 써 있고, 보고 1, 보고 2, 보고 3, 안건 1, 안건 2, 안건 3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회의지 그게.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음. 없이 누가 참석하는 건지도 없이 지가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이거 동의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부르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안 부르고 김문수 안 불렀잖아요. 김문수는 분명히 개엄하자고 그랬으면 합시다 했을 사람인데도 안 부르지 않습니까? 왜 안 불렀을까? 생각이 안 난 거죠. 보기가 싫은 거 아니야? 생각이 안 난 거죠. 자기보다 선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니, 왜냐면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데 뭐 한덕순이 뭐니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그거라도 하고 해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생각나는 녀석들을 막 부른 다음에 데리고 와. 네, 뭐 정덕수가 되든 말든 모아놓고 5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의 의견은 필요 없어. 나는 할 거야. 시민만 하면 돼. 뭐 이런 네. 식으로. 무슨 네. 속기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명세 국무회의를 네. 하는데 예? 필요 없어. 그것도 황당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보면 네.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반출하면 처벌 조항이 있는데 네.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더라고. 왜냐면 뭐야? 이런 경우는 상정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는 다 건너뛰고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목적이 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총선 불복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저는 그거를 그 사시 장수생의 한방주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뭐 그때 술 먹고 시험 떨어지지만 내가 이거 한 방만 붙으면 이제 인생 역전할 거야라는 이 한방주의가 있거든요. 사실은 시험 공화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게 부산 엑스포였다. 다 어렵다고 하지만 부산 엑스포만 유치되면 이제 부산에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내가 이제 총선 이길 거다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계엄으로 한 방에 엎을 수 있다. 이 어퍼컷. 그러니까 사실은 잽이랑 계속 이렇게 날려서 이게 긴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턱도 내주고 어퍼컷 한 방으로 끝내겠다. 이 어퍼컷 정치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말아먹었다. 다 쓸어버려가 말버릇이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북한 다 쓸어버려. 핵폭탄을 쏘든지 말든지.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아무리 사석이라고 그래, 뭐 사석도 아닌 것 같았지만 사석이라고 해도 대통령직에 있는데 북한 다 쓸어버려. 핵폭탄을 쏘든지 말든지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기 3년 정도로 끝날 것 같죠? 이제 네? 결론은. 글쎄 아무튼 이런 황당한 담화나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또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지난 토요일은 지난 토요일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이 또 표결을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호소했는데 네. 선공 후당하라고. 근데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결을 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치 한꺼번에 오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한한 회담 만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담화는 법적으로는 이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한 것 같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는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다 이러려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요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극우 유튜브 이 시청층을 결집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극우 유튜브 시청층은 난리거든요 지금. 아니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지난 일주일간 삽질했던 한동훈을 살려줬다. 그렇죠. 정치는 상대평가니까. 아니 근데 살려주기도 한 거지만 네.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일주일을 시간 낭비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아무튼 윤석열은 이 극우를 결집시켜갖고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KBS 진행자십니다. 네, 고성국 씨 진짜 반성하십시오. 고성국 씨. 그분도 젊을 때 운동권이야. 다산보임 사건 주동자잖아요. 네? 전문 용어 나왔어. 네. 네. 젊을 때 이 양반도 고대 정치학 박사예요. 이 양반이. 예? 옛날에 한따까리 하던 양반인데. 네, 네. 그 뭐를 했냐면은 외국에서 운동권 서적을 들여와서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운동권들한테 보급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다 잡혀가가지고 이게 옥고를 치르고 뭐 이런 양반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이 어저께 그랬다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다 양가죽을 벗어던지고 늑대가 됐는데 이대로 구속되면 윤석열은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기회 한번 갖지 못하고 이대로 들어간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냐. 국민들한테 한번 이 모든 얘기를 시원하게 백브리핑 하듯이 시원하게 한번 할 기회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 바로 닷새간 두문불출 칩거하던 집에서 퍼져있던 윤석열이란 자가 오랜만에 출근을 해서는 출근을 해서는 이걸 딱 하고 집에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야 역시 그거 유튜브의 세상에서 사는구나. 그쵸.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여당 정치인들도 그거 유튜브의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윤상현 이런 사람들도 그거 유튜브도 나가가지고 김재섭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욕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가 그랬다. 내가 박근혜 탄핵 이거 내가 맞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냐? 근데 1년 지나니까 윤상현 의리 있다고 뽑아주더라. 무소속으로 나가도 뽑아주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딴 소리 나고 말이죠. 그 외에 지금 아주 그거 유튜브만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윤석열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가 권성동이 선출이 되고 신윤 일치 단결해서 그쵸. 권성동으로 선출을 하고 지금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은 뭐냐? 탄핵 부결이 당론이에요 오늘. 그런 건데 그래서 불안한데 이 일주일간의 삽질은 뭐였느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아주 집단이다. 이 집단은 그 이제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그 비상계엄 그 선포된 날 그랬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러한 계엄 선포이다. 그쵸? 그리고 18인의 그 알리바바 18인의 도둑도 아니고 한동훈과 18인의 뭐 하여튼 의원들이 그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이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고 나와서는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탄핵 반대한다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한다라는 주장으로 좀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데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은 그 사건이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제 나온 정보인데 대통령이 그랬다. 방첩사를 국정원을 도와줘야 한다.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다 보내겠다. 전폭적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좋아하는 말.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잡아들여. 그래서 이거 얼마나 엄청난 놈이 있길래 싹 잡아들이라는 거지? 뭐 싹 잡아들이라는 게 뭐 대단한 놈이 있어야지 그게 잡아들이는 거지. 아무나 잡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잡아들이라는데. 그쵸. 방첩사랑 통화를 하는데 방첩사가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체포할 놈들이 많은데 위치 추적이 지금 안 된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 협조해라. 계엄이 난리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누구냐? 적어라. 자 이재명, 우원식, 조국, 한동훈, 정청래, 뭐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김민석 형, 김민웅, 그다음에 무슨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뭐 이렇게 적다가 민주노총 위원장, 노총위원장까지 가서 이제 이건 미친 놈이구나 이런 다음에 안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첩사는 또 이 사람들을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수감인 시설에다가 과천에 있는 그 벙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방사 벙커입니까? 아무튼 벙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돼 있대요 거기가 가둬놓는 시설이. 가두고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거 신문하고 밥 주고 이게 잘 돼 있대 아주. 전쟁 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다 5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대요 거기가. 그것도 사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관여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다 위반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고발장에 추가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근데 사실은 본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누구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 탄핵에 찬성하자는 얘기구나라고 듣지만 탄핵 죽을 자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한동훈 하죠. 대표가 네.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한계와 그 이제 소장파와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야 이거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것인가? 야 이게 뭐 그런 분위기인가? 그러니까는 바로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막 이 협상이 막 시작이 됩니다. 점심 때 한번 한동훈 윤석열 대담을 했는데 그렇죠. 파토가 났죠. 예, 바로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어.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잡아가라고 한 적이 없다. 어. 잡아가라고 한 적이 없고 내가 왜 잡아가라고 하냐. 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잡아가라고 했으면은 너는 이미 철창에 있지 않겠느냐. 이미 안 잡아가라고 했으니까 네가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다. 잡아가라고 했으면은 너는 지금쯤 너 차은택이라고 아냐? 너 뭐, 이거는 네. 금방이다 그거. 네.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게 법률 용어로 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니까는 태도 변화에 어떤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직무 집행의 정진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고 그날 밤에 또 이제 박정아, 장동혁 이런 예, 친한계로 알려진 것 중에 비둘기파가 용산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들이 예. 가서 예. 뭐 속닥속닥 하고 파국은 막읍시다. 여기서 파국은 탄핵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딜이 돼요 뭔가 되죠. 그래서 네. 토요일 아침에 다시 윤석열 담화가 그러니까는 나오죠. 그 금요일 밤에 의원총회를 또 하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최고가 그 얘기를 해요. 탄핵과 특검을 다 막아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다. 막아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명분은 대통령이 자기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테니까 그거를 좀 설득을 친윤계가 좀 대통령에 대해서 해달라. 그러면 나도 특검과 탄핵은 막겠다. 만약 이걸 못 막으면은 나는 최고위원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노력 좀 합시다. 근데 처음에는 그 보도를 보고 뭐 최고위원 사퇴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장동혁 최고가 사퇴를 하면은 3명의 친윤들이 도미노 사퇴를 할 경우에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장동혁의 얘기는 탄핵과 특검이 만약에 이제 그냥 이게 무너지면 한동훈 사퇴시킬 수 있으니까 날 믿고 좀 가서 명분 좀 주세요.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의 쇼츠 사과가 나옵니다. 네, 쇼츠 담화. 2분인가 네. 뭐 2분간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뭐 여러 좀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핵심은 그거죠. 내 거취를 포함해서 이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당의 일임을 하겠다. 총리하고 당과 총리가 협의해가지고 국정을 이끌어달라. 이러고 이제 집에 가죠. 네. 근데 여기서 한동훈 태도가 또 바뀝니다. 네. 그러시냐 그러면은 앞으로 당과 총리가 협의해가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뭐 이럴 것이고 대통령은 신속하게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직무 집행의 정지가 필요하다가 포인트였는데 이전까지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로 메시지가 바뀌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시 정권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를 만나러 갑니다. 뭐 앞으로 민생을 안정 둘이 악수하면서 사진도 찍어요. 언론에 뿌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이 정제되어 있는데 한덕수는 뭐 폭탄 맞은 것 같은 상태로 찍은 사진 있습니다. 그 막 옷 막 이렇게 좀 흐트러지고 토요일 날 낮에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 심슨 가족 캐릭터처럼 돼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사진을 찍혀요. 또 그런 상태로 그런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제 토요일 오후에 실제로 이 탄핵 초추안에 대한 표결은 무산이 되죠. 왜? 국민의힘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 김건희 특검은 장동혁 최고가 이 장담한 대로 이게 통과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된 거냐?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진짜 할 수도 안 할 수도 할 수도 안 할 수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요 카드를 가지고 탄핵 시사 카드를 가지고 한시 정권을 받아낸 거예요. 그렇죠. 네, 딜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왜 한시 정권이라고 부르느냐? 고려 중기의 최시 정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무인 정권. 네, 무신 정권 당시에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예, 이의민이라는 무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잡은 후에 최씨 4대를 이어간 정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최충원이는 왕을 갈아치우고 자기만의 그 통치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예,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뭐 이럽니다. 자기가 왕도 아닌데 무림 기무 아닌데 뭐였더라? 까먹었다. 뭐 있어요, 뭐 예,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최씨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왕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최씨들이 했다고 그래서 최씨 정권이에요. 뭐 그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이게? 아. 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아. 한씨들이 뭐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한씨 정권이야 이게. 내가 볼 아. 때는. 그래서 한씨 정권을 받아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어쨌든 딜이 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첫째, 한씨 정권이 근거가 있어 그게?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거는 없죠 사실. 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직을 지키고 있고 그렇죠. 여전히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군 통수권자도 대통령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이 한시 정권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이 합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한동훈 한덕수가 결제하자는 대로 하겠다. 따라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만 그렇죠. 한시 정권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가 틀려서 윤석열이 에이 안 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 계엄 이렇게 하면은 다시 왜냐면 계엄 선포권 아직도 있으니까 계엄 선포 이렇게 하면은 다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언제라도. 그리고 글로벌 왕따 상태고 윤석열은 여전히 예? 해외에서 예를 들면 정상이 오지도 않지만 정상이 왔다. 그러면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만나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공식적으로는 윤석열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 대고 한덕수와 한동훈이 가서 저기요 지금 윤석열은 맛이 가가지고 만나실 수가 없고요. 저기 그런 아쉬운 대로 이게 뭐 공식적인 오피셜한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덕수 만나실래요? 아니면은 우리 유력한 차기인데 한동훈 만나실래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럴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군을 움직여야 되는데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예. 어떻게 그러면 군을 어떻게 지휘할 것입니까? 한덕수, 한동훈이 둘이 가가지고 예, 뭐 그 사열 받고 뭐 경례 받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저 전군 지휘관회의 그쵸. 뭐 이런 거 열어갖고 뭐 할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여기 이 문제에 부딪히고 미국 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는 미국은 거죠. 미국대로 너무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외교부 장관한테 안 받았대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감히. 예, 이거는 외교부 장관이 인정을 한 겁니다. 왜 안 받았냐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대해서 미국에 설명할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이 없었다 그때.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내가 그냥 전화를 안 받았다.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주 파여서 그런 거 아니야? 미국이 왜 우리 계엄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니 근데 자주 파인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미국인들도 있고 미국 기업도 있고 미군도 있는데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이게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르고 한국의 군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피해를 입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양해나 무슨 뭐 어떤 약속이 있어야 있어야지. 되는데 네. 전화도 안 받고 이거 못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글로벌 왕따가 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권한은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두 번째로 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예 안 한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못 버팁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PK에 좀 이제 기반이 좀 흔들흔들하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 못 버팁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난리가 나고 해서 다들 와가지고 이제 이게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매일 의총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첫째, 그래서 한시 정권의 정당성 획득을 위해서는 대통령 퇴진 일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쵸. 그래야 지금 당장은 저희가 조금 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만은 곧 대통령이 퇴진할 것이기에 퇴진하면은 그 없는 정당성 생깁니다. 왜냐면 퇴진하면 공식적으로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한이 공식적으로 생기니까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퇴진 일정이 확정되면 해결된다. 그래서 이 퇴진 일정을 어떻게 왜냐면 윤석열이 약속했으니까 당한테 거취에 대해서 일임한다고 맡겼으니까 그 논의를 하자. 그 논의하는 거 첫째. 그다음에 둘째.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야당이 또 탄핵소추안 또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를 해보자. 이 두 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매일 의총을 열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국민의힘의 이 불안한 의원들이 저기요 지금 너무 욕 먹어가지고 힘들어요. 아들도 뭐라 해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찬반을 논하기 전에 일단 표결은 하러 갑시다. 그 얘기를 막 합니다. 표결을 하러 가자. 그러면 좋아. 표결은 하러 가는데 일단 근데 우리가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지금 결정을 하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원내대표는 지금 집에 갔다. 추경호는. 그리고 추경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새로 뽑아야 된다. 자, 권성동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 짓거리도 사람들이 모여갖고 원내대표를 권성동으로 하자는 건 뭘까? 생각을 막 하드디스크 돌아가듯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원내대표를 권성동으로 하자는 거는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권성동으로 당대표 대행으로 가자는 뭐 그런 얘긴데 이게 막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쟁점이 우리 표결 어떻게 해요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나 막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갖고 결론이 안 나고 원내대표 선거에 누굴 내보내지 막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얼떨결에 갑자기 김태호가 등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 권성동 나와? 근데 권성동은 윤핵관이라 좀 과도하지 않아? 그래서 뭐 권영세는 어때? 또는 뭐 저기 누굽니까? 박대출은 어때? 이쪽에 이 얘기를 하고 이쪽은 야 여기는 뭐 누구냐? 김성호는 어때? 근데 야 그거 옛날에 뭐 이상한 망언도 있고 저기 그러면 김도읍 정도 어때? 근데 김도읍 안 한다고 하고 못해 안 해. 지금 나간다는 거는 독배야. 이게 뭐 인디아나 존스야 이게 안 해. 내가 뭐 해리슨 포드야 이게 해리슨 포드와 뭐 이게 라스트 크루세이더야 안 해. 이게 뭐 이러고 그러다 결국 이게 안 한다면은 영남은 영남인데 개파색은 좀 여튼 좀 이상하긴 한데 개파색은 여튼 김태호 정도로 할까 이렇게 되고 저쪽은 돌고 돌아 중진들이 뭐야 그냥 권성동으로 하자. 권성동이 끝까지는 안 한대. 원내대표를 한 2, 3개월만 한다고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권성동 대 김태호 매치를 만들고 그 논의로 이제 흘러갔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났죠. 권성동. 표결 논의는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진 논의는 퇴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시 정권의 운명이 지금 달라지는데 이런 거는 운동권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죠 하죠. 구체적인 논의는 집행부에 위임해 주십시오. 이거 하죠. 보통은 그 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까요? 이러면서 저쪽 담배 펴가지고 다 정리해서 들어오는. 그런 건 수십 번 했지 이미. 수십 번 했는데 안 되잖아요.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자, 친유는 2026년까지 우리는 버티는 게 방침이야 이러고. 친한도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의견 안 됐죠. 1개월 내에 내려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2, 3개월은 가야 되지 않아? 이러는 사람. 그치. 6개월은 봐야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르지. 뭐 이러는 사람. 그러니까 2, 3개월로는 너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니까 항소심 나오는 것까지만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자 봐라 이런 전략이에요.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대통령 돼서 확정 판결 나면 어떡할래 이렇게 가자 요거거든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아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자기들도 의견 정리 안 돼. 원래 친한계가 의견 정리가 안 돼요. 원래 하나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이라는 지도자를 모시는 단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그냥 이 옷걸이에 이렇게 옷걸이를 여기 넣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걸이에 걸려있고 옷걸이가 장대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다 장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옷걸이를 막 흔들고 있으면은 한동훈은 옷걸이에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왜 자기는 그걸 잘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장악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옷걸이에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는 좀 신이 납니다. 이게 좀 흔들흔들 거리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다고 자기 플랜이 있었던 것도 없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플랜은 그거예요. 한시 정권. 요걸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 가능성을 가지고 윤석열을 압박해서 정권을 사실상 이양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진짜 이양받을 수는 없고 사실상 한덕수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통치를 사실상 뺏는 거, 통치권을 뺏는 거. 요게 그림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요 퇴진 논의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집행부 위임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TF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논의하기로 하자. TF 단장은 이양수 좀 애매한 사람. 왜냐면 이양수 씨는 친윤 쪽이랑도 가깝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과거에 이준석 그다음에 뭐 이쪽 뭐 이쪽이랑도 뭐 연관이 없지도 않고 뭐 두루두루 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에 TF에서 결론을 갖고 옵니다. 예, 근데 두 개 안을 갖고 와요. 예, 그게 이제 2월 퇴진 4월 대선 1, 2, 3월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개 안이죠. 근데 두 개 안 모두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없는 대선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인데 항소심 이재명 구도는 갈 수 있다. 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항소심 유죄 이재명 구도로 갈 수 있는 그 일정까지는 갖고 온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딜을 해보자. 요 얘기를 가져온 건데 친윤이 또 반대를 하죠. 윤이 반대를 하죠. 일단은 친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러 한동훈이 직접 의원총회에 가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 가서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썰을 푸느냐. 자, 무슨 지금 뭐 2026년까지들을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지금 김용현이 그때 아직 구속이 안 됐을 때예요. 구속 영장만 청구되고 그날 밤에 이제 구속이 되는데 김용현이 지금 구속 위기인데 구속영장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있다. 한동훈이 어디 출신입니까? 검찰 출신이잖아요. 빠삭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다 공개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해주겠느냐? 사실 2월까지 버티자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무리다. 이게 뭐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무리다. 2월 퇴진론도 무리다. 하지만은 그래서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퇴진하는 게 사실 지금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 그나마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거다. 이게 아니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당신들이 얘기를 하니 그런적으로는 이 빠른 퇴진, 최대한 빠른 퇴진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빠른 퇴진을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도 수용 가능해야 되고 야당도 수용 가능해야 되고 국민도 수용 가능해야 된다. 이 수용 불가능한 안을 우리가 던지면 그게 이제 친윤의 최대한 뒤에 수용 불가능한 안을 던지면 그러면 제가 이제 한시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요 체제도 한동훈 한덕수 체제도 여러 가지 한계만 지적이 돼서 이 신뢰감을 갖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또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 군 통수권도 대통령에 있다? 사실이다.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은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군을 지휘해야 되고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그 전에 9일날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할 때는 8일날입니까? 8일날 대국민 담화할 때는 당사에서 할 때 당명과 당색을 다 빼고 하얀색으로 병원처럼 해놓고 한 거 있잖아요. 네, 일요일날. 그때는 외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다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퇴진 때까지는 행사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원총회에서는 자기가 실토했어요. 그게 사실상 아니라는 법적으로 거. 말도 안 된다는 걸.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한시 정권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탄핵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제 이제 내 피셜은 한동훈이 또 똑같은 수로 또 요구를 한다. 하야를 요구를 한다. 하야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근데 용산의 답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상황이죠. 용산의 답은 탄핵 하려면 해. 하려면 해. 난 하야 안 해. 하야 안 해.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직을 지키면서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 헌법재판소 가서도 침대 축구하면서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막 거론하고 뭐 질질질 끌면서 최대한 이거를 길게 가져가서 최대한 어쨌든 상황을 끌어서 이거를 뭐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야하면은 다 끝나니까 하야 안 해. 너는 네 마음대로 어디 해봐. 바보 된 거죠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일주일만 협의하고 이제는 한동훈도 탄핵 찬성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담화가 나오고 나서 사실 담화하기 직전에는 용산이 설득이 안 됐으니까 퇴진안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니까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득이 안 됐다. 대통령이 퇴진안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게 됐고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결 참여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게 아마 그 친윤들하고의 나름대로의 그 싸움을 하더라도 룰이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선을 네. 지킨 거죠. 네, 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얼굴은 때리지 말자 이런 거죠. 네. 그 정도였는데 담화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제. 담화를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요거를 하고 이제 의원총회를 또 갔는데 갔죠.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에 대표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열 받은 거예요, 자기도. 나는 이 담화가 나오는지 몰랐다. 몰랐고 이런 담화는 사실상 그 내란을 자백한 그쵸, 거고. 내란을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탄핵은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오전 목요일 기준으로 오전에 나온 거는 탄핵의 티읕도 없어요. 네.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말까지만 했는데 의원총회 와가지고는 사실 내가 탄핵하라고 얘기한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살짝 백불만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네. 친윤들이랑 거의 뭐 대판 싸우죠. 예, 이철 20대 1로 싸웁니다 이제. 네. 막 친윤들이 다 손들고 일어나서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지금 얘기를 당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철규 일어나서 막 그러고 막 누구 일어나서 그 대통령실에 잠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강명구 뭐 이런 사람들 일어나고 와 어라고 하고 뭐 이러는데 계속 한동훈 말싸움 하면 하여튼 뭐 말싸움으로는 안 지지 않습니까? 자꾸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기요 반말하지 마시죠 이러면서 네, 존댓말로 해주시죠 경어를 써주십시오 이러면서 뭐라 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네, 1대 20으로 막 싸우고 그 난리를 쳐가면서 아주 고성이 오가고 아주 코미디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수적으로는 친윤을 못 이긴다. 권성동이 되고 그 난리 쳤는데도 권성동이 되고 그 다음에 당론으로 표결로 우리는 부결시킨다를 정한 거 보십시오. 네. 쪽도 못 쓴다. 네. 그래도 이제 측근인 한지아 의원까지는 이제 찬성하겠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7표가 모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자기를 과신했다. 그러니까 당도 만족시키고 친윤 친한 상관없이 용산도 만족시키고 국민도 만족시키고 자기도 만족하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 같다. 저는 거기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동의하면서 근데 만족이라기보다는 네. 자기가 압도하거나 진압하거나 어쨌든 정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판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근데 거기서 뭐냐면 탄핵도 안 하면서 대선을 늦추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아니면 탄핵을 미룰 수는 있었어요. 지금도 뭐 일주일은 미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조기 퇴진이나 그 선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용산이 언제 말을 바꿀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다리를 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미묘하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6표는 찍은 거 아닙니까? 198이었잖아요. 찬성표가. 그러니까 6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날 김건희 특검까지 일단 수용하겠다. 근데 탄핵은 국정 혼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미루자. 너무 급하다. 탄핵 소추안도 부실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을 타서 끓는 점을 살짝 한 1, 2도 낮추는 전략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한덕수 그 한시 정권 그 선포식이 너무 내용이 엉망이었어요. 이제 그걸 하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차라리 계엄에 관한 조항을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또 제도 나옵니까? 제도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제도 나온다. 이걸 뜯어 고치고 그거 한 다음에 대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두 달 버는 예를 들면 그리고 탄핵 시기를 좀 늦추는 그렇게 해서 탄핵은 12월 안에 결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국민투표법 개정하고 뭐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이 대선을 뒤로 미루는 거라면 그거에 더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안 하죠. 왜냐면 그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하니까 이제 하는 소린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본인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다. 아니면 최소한 그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했으면 뭐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고, 그게 마지막에 내가 조기 퇴진 약속할 테니까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는 살려줘라고 하는 그 늘 일 가정 양립에 실패하는 윤석열의 어떤 그 자가당착에 그걸 수용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꼭 탄핵 이른바 유승민 김무성 프레임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법조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진짜 한 대표는 윤핵의 어떤 약점이 잡힌 게 있는 건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있었으니 아니 왜 저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분노를 누르면서 뒤통수를 계속 맞았는데, 자기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계속 같이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뭐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이제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쨌든 이제 그 곽준용이나 이런저런 사람들 해서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는 거 나오면서 제가 얘기한 이 가정들도 다 무화됩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내란이 이제 확실되니까 오늘자로 조선일보가 법의 길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탄핵을 오케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려올 마음이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조중동이 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입장 정리가 됐고, 네. 김건희 특검은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한도 본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작전을 잘 짠다고 이게 컨트롤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전을 짰는데 6명은 안철수 빼고 5명은 저기 찬성표를 던진 거라고 치고, 본인이 10표를 들고 있으면 5표는 말을 안 듣고 5표는 말을 들어서 그게 부결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게 제각각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각각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도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사람이 있고 말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데 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이 이제 어떤 사회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자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까 예를 들면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에 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친한은 친한인데 아까 한동훈을 옷걸이에 걸어갖고 흔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의 지침에 따라서 그 한동훈 지도부, 한동훈이라는 어떤 그 작전과장이 짠 작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동훈으로 뭘 해보고는 싶은데 한동훈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아이템을 활용하는 건 나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라는 연장선에서 김건희 특검을 안 받는다고 하고 윤석열이랑 딜을 하면 되겠지, 요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는 야, 이걸 한동훈을 살리려면은 적어도 나중에라도 윤석열을 통제할 수 있는 무슨 이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단계 악플로 얘기하면은 목줄 하나 채워놔야 돼. 그러려면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돼. 요렇게 생각한 쪽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가 짬뽕이 되면서, 그렇죠. 친한 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손들어가지고 김건희 특검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결과가 요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이제 투표였느냐는 좀 의문인 것이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거 이제 한동훈 대표 캐릭터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 말씀이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였느냐, 이 사람이 짜잘한 거에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요게 항상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짜잘하게 이거를 이게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필요한데, 물러나는 것도 아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물러나는 것이 필요한데 물러나면서도 대선에 유리한 걸 최대한 살리려면은 그러면서도 나의 또 대권 가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조립하면 될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쵸. 그게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반응 좋았을 그냥 정치공학으로만 봐도 제일 반응 좋았을 그 행동은 뭡니까? 그날
불법 계엄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국회 담 넘어간 게 제일 반응 좋을 만한 그쵸.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음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거 보수 아니다 이거는. 그렇지. 그러면서 탄핵부터 얘기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탄핵감이다. 그랬어야죠. 이건 탄핵감이고 탄핵당하기 싫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그나마도 무슨 뭐 차는 길이 생긴다. 이렇게 협상을 해봅시다 저렇게 협상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하고 윤석열이 그거를 뭐 받을까 말까에 대한 어떤 그 무슨 뭐 이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월요일에 김근식 교수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김근식 당협위원장인가요? 김근식 교수도 얘기를 했고, 오늘 그 대통령 담화랑 한동훈 담화 나오기 전에 아침에 나온 김순덕 칼럼도 절벽에서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왜 그거를 안 했냐? 그릇의 문제냐? 약점이 있는 거냐? 이거 이제 제가 약간 그게 근데 궁금했던 거예요. 약점의 문제라면 돌고 돌아서 근데 원점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탄핵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거 아닙니까? 그럴 된 거죠. 또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약점이고 자시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력이 미천이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큰 이제 획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큰 획을 긋고 보수 정치가 있는데 윤석열은 윤석열의 저런 행태, 독재적 행태는 독재자적인 저런 행태는 보수 정치 아니다. 저런 건 탄핵 대상인 것이고 뭐 탄핵 트라우마고 뭐 탄핵은 그러니까. 보수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보수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렇지. 보수가 업데이트가 돼야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큰 걸 가지고 가야죠.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가야 여기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한동훈 완전 배신자로 가? 그러면 내가 캐비넷 10개 꺼낼게. 이렇게 가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한동훈 지금 멋있는 척하지만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뭐 당장 이러겠습니까? 윤석열 비열하구만. 당장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장은.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뭐 악재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잔잔바리 차라리 테크닉을 걸 거면 잔잔바리 그렇게 갔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너무 한동훈 대표를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과잉 기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완전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오늘 윤석열 담화로 상대평가로 그래도 한동훈은 윤석열보다 나은 인간이구나라는 정도의 평가가 남아서 마지막에 윤석열 한동훈을 살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이제 뿅망치로 이제 약간 폭행을 가하고 싶은 그런 폭력은 안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변호인 필요하면 전화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뭐 탄핵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근데 저도 지금 이 시점에는 된다고 보여요. 지금 조경태 의원 지금 뭐 윤석열 씨라고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뭐 속속 뭐 어쨌든 더 버티지 못하겠다.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또 나왔고 뭐 속속 이제 이탈표가 이제 생기고 있는 와중이지만 근데 요즘에 워낙 한국 정치가 다이내믹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정세가 바뀌는 판국이어서 이것도 이제 새로 등장한 권성동이 뭐 할지 모르고 이제 등등의 이 변수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황당한 국면은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잖아요. 그 이후 국면들은 더 황당할 것이다 이제. 왜냐면은 일단 윤석열이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이고 오늘 담화도 보면은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탄핵 가결되면. 그쵸.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성동과 친윤들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이럴 거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손들고 물어봤어요. 탄핵 가결되면 그러면은 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지게 연연하지는 않을 건데 뭐가 정말 책임지는 길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여당 대표가 직을 계속 지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공세들이 있을 거여서 코미디가 이제 또 펼쳐진다. 네, 여러분은 탄핵이 된다고 해서 물론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니까 사이다로 마음이 좀 뻥 뚫리는 효과도 있겠지만 여의도 정치는 이제 아주 웃긴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면서 또 아주 웃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오늘 있었던 큰일 첫 번째가 담화.
두 번째가 권성동의 원내대표 당선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조국 혁신자 조국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그건 이제 너무 많은 사건이어가지고 범죄 사실이 엄청 많으니까 일단 뭐 그 이제 민정수석할 때 뭐 감찰 무마건이라던가 아니면 그 조국 대표의 아들과 딸의 뭐 대학 입학 혹은 대학원 입학,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그 뭐 서류 조작,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범죄 사실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대 장학금을 조민 씨가 수령한 부분에 있어서 뇌물죄 혹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또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재산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백지 신탁 뭐 이런 문제가 그 조범동 그 뭐죠? 이제 코링크피 그것도 다 까먹었어. 하여튼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이제 결론으로는 1심의 결과와 2심의 결과와 3심의 결과가 이제 다 동일하다. 다 동일하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국 대표 쪽은 유재수 감찰 무마한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에 고리를 좀 걸고 있었던 것 같고 저나 제 주변에 몇 분은 의대 장학금 수령을 유죄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한 법 해석 아니냐라고 좀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내용에 동의하진 않지만 신장식 의원이 페북에 쓴 글고 보니까 그거 2개 가지고 썼더라고요. 요거 2개는 부당하다.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다 유죄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뭐 볼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파기환송이 되면 항소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재상고를 할 거고 그러면 거기 그에 따른 기간이 8, 9개월은 소요될 것이니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 조국 대표가 그 전까지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일화 여부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능성이 사라지는 걸로 이제 바뀐 거겠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이제 2심 판결이 됐을 때부터 대법원에서는 이대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분석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여러모로 이제 여러 오해를 낳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선례를 혹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부적절한 뭐 이런 창당 시도 그다음에 또 이런 아니 뭐 소나무당도 있었잖아 옥중 출마에 뭐 그런 사례를 또 이렇게 막 만드는 어떤 하나의 유력한 사례처럼 이제 거론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뭐 보수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있었지만 사실 이제 뭐 이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뭐 가리지 않고 전파 가리지 않고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고 처음에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나왔을 때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말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그래서 별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그런 접근들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이제 지민미조 그 당시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공천 문제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범야권의 대안적인 어떤 이 뭔가가 생긴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이제 기능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자가 워낙 이제 비상식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막 벌이니까 사람들 생각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정치권 다 더러운데 정치권은 다 뭐 이 별 볼 일 없고 다 쓰레기인데 윤석열은 혼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당해본 사람이 제일 잘 혼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국 대표를 도구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생각들이 강했고 그게 이제 일부 지역 호남 같은 데서는 그런 1등을 했죠. 네, 그런 이제 뭐랄까 민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데서는 좀 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고 정책적인 다른 접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강해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왜 무모하게 창당했느냐, 왜 이런 사법 리스크를 달고 지금 이제 정치에 와서 왜 이런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리려고 하느냐 등의 비판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쵸. 결국은 이제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 이게 결국은 대법원 가서는 그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건 게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이제 재확인된 거여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새롭거나 어떤 그런 거 충격적인 없죠.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재수 감찰무마, 유재수 감찰무마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저는 이 조민 씨 장학금 요 문제는 뭐 논란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이 뇌물죄는 무죄 나오고 청탁금지법 유죄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예, 근데 판결문상으로는. 요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은?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뭐 저도 기록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장학금을 줬어. 그럼 장학금을 반납해? 예를 들면 장학금이 예를 들면 그때 누구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 자기가 관계 있는데 아들도 받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장학 심사에서 뭐 신청 자격이 없는데 뭐 신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데 뭐 된다고 해서 준다 이렇게 통보 받았으면 그거를 이제 무슨 그런 걸로 신고해야 되는 걸라고 인지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뇌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받는 거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뭐 대가성이 나발이고 간에 그건 뒤에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항이 아닌데 이거를 형사법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넓힐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그냥 기본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과관계나 실질적인 뭐 기록을 들여다 보면 제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신뢰할 만한 몇 분의 선배 법조인들이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길래 저는 이제 그게 좀 일리 있다라고 좀 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사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준 거는 예를 들면 그게 원래 뭡니까? 뇌물이죠. 원래는 뇌물이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김건희 사례는 배우자한테 준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논리를 막 만든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준 거. 근데 예를 들면 자식에게 만약에 줬다라고 가정한다면 자식에게 준 거는 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규정을 만들고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지금 이 어디까지 한계를 만들어서 어디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대 병원장이 민정수석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뭐를 기대할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말하자면 민정수석이 무슨 뭐 제왕적 수석도 아니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러면 이게 뭐 또 뭔가 또 이게 다른 뭐 기관장을 이제 노리고 이렇게 하나 이러시는데 물론 민정이 인사 검증을 마지막에 하는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인사 추천을 갖다가 보건의료 분야에서까지 막 이렇게 나서거나 이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사회 통념상 봐도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거나 저기 처벌받는 만한 행태를 한 거죠. 그걸 저는 이제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다른 건들 다른 건들은 그 입시비리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옹호할 수 없는 건이죠. 옹호할 수 없는 건이죠. 그 입시비리 이런 거는 직접 조국 대표가 어쨌든 관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 인적 관계가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유죄를 안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도덕적으로 또 형사법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옹호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건 매우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런 좀 애매한 것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싶은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런 애매한 것들을 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래서 윤석열 사례를 얘기한 게 이런 걸 또 막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커버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 돈을 주고받는데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막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가 있는데 그 만든 취지는 정확히 관철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 엄한 데서는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 이게 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다 이거예요. 조국 대표의
이제 확정 판결이 난 이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또 우수 변호사의 예측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까 예전에 틀렸다고 나는. 네, 그러니까 예측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저기 의대 장학금 네. 그것만 파기환송 파기환송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 될 수 있다. 우수 변호사가 예측했는데. 우스워졌죠. 뭐 우수은 변호사가 됐다. 오히려 어젯밤에 좌영길 기자라고 그 채널 A에 지금 원래는 다른데 헤럴드 경제 있었죠. 네. 헤럴드 경제 있다가 이제 옮겼는데 어젯밤에 길게 썼더라고요. 일단 엄상필 대법관이 정경심 사건 항소심 주심이었고, 두 번째 이게 전원 합의체가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뭐 판결 뭐 중요한 법리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원래 조국 대표랑 안면이 있는 이용구 대법관이 기피를 안 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항소심 결과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저는 다만 법리적으로 제가 옛날에 한번 판결문 쭉 봤을 때도 그 의대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논리가 좀 헐겁다고나 할까? 요건 다르게 써도 되는데 싶은데 그냥 이제 정리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제가 판사였으면 요 부분은 그렇게 안 썼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저는 뭐 감찰 무마도 다소 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전에 관례에 따라서, 근데 그게 법의 언어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봤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의 잣대로 놓기 시작하면 뭐 지지자분들은 선택적 기소 가지고 뭐라고 이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갔으면 나머지는 요령 부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대선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TV 토론을 합니다. 그럼 공직선거법에 그 메이저 토론과 이제 서브 토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메이저 토론은 뭐 원내 의석이 있고, 근데 뭐 3% 이상의 그 비례대표 투표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저거죠. 그 5석 이상 있거나, 아니면 5% 이상의 후보 지지를 받는 후보다. 나 무소속이야, 상관없어. 그래도 5%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고 나온다. 대충 이제 이런 기준으로 지금 이제 그 메이저 세팅이 되는데, 이렇게 공직선거법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나올 가능성이 많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이제 대선 주자가 못 되니까 이제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이제 요건이 되고, 그리고 정의당까지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전 지방선거의 시도의원 선거에서 지금 드러내는 건가요, 지금? 무슨 슬슬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에 썸이 뭘까? 다음 대선에서 아마 정의당까지 5명으로 테이블이 있다. 썸거? 이거 뭐지? 뭐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정도의 토막 상식을 일단 좀 알려드리고. 뭔가를 예고한 건가요? 아니. 본인 등판 이런 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그래도 제가 법률가니까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할 거 있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그 내란죄 관련해가지고 좀 물밑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어제 오늘부터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게 다 문재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다라고 이제 또 악무한적으로 이제 덮어 씌우는 칼럼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쟁점만 말씀드리면, 일단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권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내줬어요. 구속영장을 내주면서 검사가 신청한 거죠? 네,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 논리는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 법에 이 사건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도 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걸 타고 들어가서 연관성 있는 사건으로 폭을 넓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정비서관 했던 이광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페북 같은 데서 이거 기각해야 된다.
검찰에 이거 수사권 없는 걸로 해야 된다. 이건 경찰이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물론 이제 경찰을 거쳐서 검찰이 청구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논리를 피셨는데 어쨌든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겠다. 하급심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원래 내란죄에 관해서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적법성 논란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김용현 만약에 그 영장이 기각됐으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뭐 피신조서 만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갔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안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은 당연히 수사권이 있죠. 경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물론 군대에 대해서는 없지만 경찰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권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에서 경찰이랑 검찰한테 수사를 넘겨라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공수처법상 넘겨야 돼요. 근데 지금 검찰이 아직 안 넘겼어요. 근데 경찰이랑 공수처는 이제 어제 공조본인가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일단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건 또 검찰 쪽에서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그래, 검사는 지금 따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는 셋이 만나기로 했다가 만났는데 논의가 잘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문제는 뭐냐면 그게 12월 13일인가 15일까지인가 넘기라고 공수처에서 통보를 했는데 이걸 공수처가 철회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그 날짜 이후에 검사가 수사한 것에 대해서 과연 법원에서 혹시 혹은 저쪽 변호인 쪽에서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거나 공소 기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사 빠져라 이러는데 지금 뭐 그렇게 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찰이랑 공수처랑 군이랑 경찰이랑 다 같이 모여서 뭐 공조분이든 수사협의체든 꾸려가지고 특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가는 부분이 안전하다 제일. 특검은 언제 나와요? 특검은 일단은 지금 그 상설특검에서 수사 요구안 지난주에 통과된 거는 추천위원회는 구성을 그 국회 쪽에서는 했죠. 4명을. 그리고 대한변협이랑 뭐 법원행정처랑 당연직 추천위원 7명 있는데 문제는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할 2명의 복수의 후보를 대통령이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할 거죠. 침대 축구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특검법이 개별 특검법이 이제 오늘 내란 일반 특검을 본회의에서 통과했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안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지명 안 하면 자동으로 뭐 추천한 사람 중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문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또 위헌 논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추천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이 할 수 있겠죠. 네, 권한대행이 안 하면은 권한대행을 혼내주면. 그럼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겠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특검이 어쨌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한 달은 걸린다고 봐요. 한 달은 걸린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특검의 활동을 상정하더라도 지금 이제 검경공에 어떠한 종류의 협조에 의한 이 수사는 뭐 불가피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건 탄핵을 안 하고 빨리 검찰에서 윤석열을 구속하고 영장을 치고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 직무는 정지됐고 한시 정권은 지금 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미루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었을까. 처음에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내부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다. 첫째가 이제 2026년까지 버티자고. 그래서 임기 단축 1년 하는 걸로 얘기로 때우면서 버티자는 것이고 그게 친윤적 얘기죠. 둘째가 최소 6개월 내 하야론 그게 이제 TF 안이죠 사실상. TF 안으로 정리가 된 거죠 사실상 그게 그 얘기고 아까 전에 한참 떠든 거. 마지막이 뭘 하든 그거보다 빠른 게 구속일 것이다. 그래서 구속이 되면 선관위가 지금 입장 냈는데 진짜 웃깁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입장을 냈냐? 윤석열의 담화는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그쵸. 아무튼 구속이 되면 사고가 되는데 사고 상태가 되면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권한대행을 이제 총리가 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시 정권이 공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정당성을 갖추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반론을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구속 혹은 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탄핵이 되기 전 상태에서 어쨌든 구속이 된다는 게 지금 얘기 시나리오의 어떤 전제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판단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의 전제는. 그리고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해제에 대해서만 이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즉 내란죄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형사법적인 요런 부분을 요런 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랑 그다음에 탄핵을 하는 거랑은 별도의 트랙인 거잖아요. 탄핵을 하는 거는 공무원이 징계가 될 사유가 있으니 그쵸. 이것은 징계를 하는 재판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거는. 어떤 공무원이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이 구속이 됐는데 징계를 안 합니까? 징계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거는 더더군다나 더욱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본인들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 없는 퇴진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걸 고려해도 탄핵을 피해갈 수는 없는 얘기다. 맞아. 그래서 그 구속이 돼도 탄핵은 해야 된다. 그냥 이 얘기예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얘는 했을 거다라고 이제 고려한 것 같아요. 관심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MBC 라디오에 임은정 검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 하여튼 자기가 속한 검찰 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겪은 여러 경험들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검찰의 태도는 첫째 한동훈 윤석열 등과 작당해가지고 윤석열을 봐주기로 하는 것이냐 대충 이런 거냐 아니면 야 이번 기회에 아주 윤석열을 작사를 내가지고 우리가 살자. 다음에 어쨌든 정권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 정권 되면은 우리가 두들겨 맞고 기소청문회나 되고 뭐 이럴 건데 수사권 다 뺏기고 그러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 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검찰이니까 해낸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냐?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이제 주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임은정 검사 얘기는 지금 상황 자기가 내부에서 볼 때 후자에 가깝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하이에나가 돼서는 사자가 막 이렇게 자기 만용 부리다가 이제 엎어졌는데 하이에나들이 지금 시체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지만 또 먹으려고 뜯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특검 올 때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또 어떤 종류의 또 뭐 적절한 활용까지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감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또 하겠다는 거를 뭐 이거를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쵸. 막기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대단히 이제 물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면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안 되는 아닌 것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한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전 정부 사건 수사를 쭉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었던 지금 차장 검사쯤 되고 아직 검사장 달기에 한 1, 2년 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얼굴이 좀 맛이 갔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똑바로 살아야죠 평소에. 배팅을 이쪽에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똥보를 차니까 자기까지 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듣다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래서 내 인생은 조졌다. 제가 아는 후배는
원래 자기 아는 학교 선배가 검사긴 했는데 별로 인사도 안 하더니 최근에는 갑자기 그 법정에 가면 친한 척을 한대요. 그 이제 지난 정부 관련된 사건을 하는 친구인데 후배가 그래서 참 검찰 무서운 조직이다, 무서운 집단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다 체크 포인트가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아무리 빨라도 3주? 3주도 쉽지 않은데 지금 사람 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거고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특검까지 구성한다고 쳐봐. 그럼 김건희 특검도 구해야 되고 지금 내란 특검도 구해야 되고 특검보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 수사관도 뽑아야 되고 인력 파견도 받아야 되고 야망을 지금 드러내는 건가요? 발톱을 지금 드러내는 건가요? 김준호 특검으로 제가 특검을 한다고? 네, 김준호 특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무슨 우리는 김준호 특검으로 이름을 날린 후에 그걸 발판으로 지금 뭐 정계에 이미 진출한 상태지만 또 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여러분 지금 눈치채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방송 끊을 때가 됐다는 꿈을 꾸는 겁니까 지금?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좋은 일이 빨리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진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괴물은 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조회수가 나온 괴물? 야 지금 이 전국에도 주 1회밖에 방송 안 한다고 너무 조회수를 도외시 않다고 나는 조회수가 친한 아니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조회수가 아니고 특검이 돼가지고 특검이 된다면 특검만 하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가면 되겠다. 그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방식일 거 아닐까? 속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한동훈이? 내가 끝장나겠다. 내가 해가지고 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거 내가 그 전성기 방식으로 하면 도륙을 낼 텐데 윤석열은 거의 그리고 무죄율 엄청 높아 막. 윤석열은 거의 끝장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러지 않을까 속. 하여튼 이 바람에 명태균 건이 확 죽었어. 지금 지상욱 의원이랑 하태경 의원도 소환 조사 됐다는 그 기사가 간간히 나오는데 확 죽고 맞은 거는 그냥 오마이뉴스라는 매체에서 3회에 걸쳐서 강혜경 씨를 인터뷰해가지고 그 전말을 다 보도를 했는데도 별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기울일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명태균이 구속되고 한 달 만에 정권은 뒤집어졌다. 미륵불이 맞는가 명태균이 옳았다. 야 신기가 있으셔 그분이. 야 이 마법사들이 마법사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길드가 참. 있는 것 같다. 진짜 황당한 것 같아. 뭐 이런 전국으로 흘러갈까 참. 하여튼 다음 주에는 어떤 한시 정권 어쨌든 그러면 권한대행은 한덕수잖아. 그것도 지켜봐야죠 이제 뭐 한덕수가 되는지 최상목이 되는지 이주호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화 이후에 한시 정권은 이제 한덕수, 한승수, 한덕수, 한명숙 3한 총리가 연속으로 연임한 적이 있습니다. 한시들이 그래서 한시 정권이 있었다. 청주 한시들의 또 그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 그게 자부심입니까? 그때 그럼 자기들은 뭐 한시 아니면 총리 못하냐? 그 다음에 누가 남았냐? 막 이랬다고 한승주, 한광옥 막 이런 이름들, 한상대 뭐 이런 이름도 있었다고. 참여정부 시절이죠 뭐. 민주당 그러니까 DJ 마지막이 한승수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몰라요. 너무 옛날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 김준우가 이제 뭐 대장정 할 때죠, 뭐. 김민아가 그때는 뭐 덤프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민노당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 김대중 정권 마지막이면 2001년, 2년 그때 아니에요. 김대중 정권 마지막은 2002년. 2002년. 그때 나는 파릇파릇한 신입생이고 뭐 이럴 때죠. 아직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방송 12.12 사태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빨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준우였습니다. 김준우였습니다.